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0 경기 초등임용 2차에서 99.01점으로 합격했고요. 초등임용 2차 면접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을 촬영해 보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2021 경기 초등임용 2차 분석을 추가했는데요. 혹시 시간이 없고 나는 어느 정도 연습이 다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넘기시고 뒤쪽부터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임용과 달라진 점은 먼저 가장 큰 건 집단 토의가 사라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성장소개서의 제출이 사라졌습니다. 즉, 추가 질문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추가 질문이 사라진 만큼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시간을 맞춰서 내용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해졌겠죠. 그리고 추가된 것이 중요한데요. 구상형 한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구상형 두 문제와 즉답형 두 문제였는데 이제는 구상형 세 문제, 즉답형 두 문제로 구상형 한 문제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개별 면접 비중이 강화된 건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기존에는 심층 면접보다는 수업 실력과 수업 나눔에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작년엔 많았는데 올해에는 심층 면접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층 면접이야말로 자신의 말에 따라서 자신이 이 순간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점수의 높고 낮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수업 실련은 수업 나눔으로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건데 수업 실련에서 부족했던 것은 수업 나눔에서 점수를 얻는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심층 면접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 배점을 알아볼 텐데요.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심층 면접 40점, 실련 25점, 나눔 25점, 그리고 영어는 합쳐서 1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교직적성 심층 면접이 40점이나 되기 때문에 이 실련과 나눔을 합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어 수업 실현이나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저는 2주 정도를 잡고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영어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더 짧게 잡으셔도 괜찮고요.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신다 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10분씩 전화 영어라도 하시는 게 실제 시험 상황에서 당황하시지 않고 어떤 말이라도 채우고 나오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가 방법 및 평가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별 면접은 구상 시간이 15분 있고 평가 시간도 15분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실련은 구상 시간이 25분이고 평가 시간은 15분입니다. 구상 시간 25분 때에 학생들의 발표에 있는 발화 등도 최대한 키워드 위주로라도 많이 구상을 해두셔야 실제 시험 때 당황하지 않고 풍성한 수업을 구상할 수 있겠죠. 수업 나눔은 수업 실련 직후에 구상 시간 없이 진행되고요. 평가 시간은 10분입니다. 따라서 3분 정도로 총 9분 정도 잡고 나눔을 연습하시는 것이 시간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영어 수업 실련은 구상 시간이 10분, 그리고 평가 시간은 6분이에요. 살짝 애매한 시간이죠. 영어 면접은 수업 실련 직후에 즉답형으로 진행되며 평가 시간은 4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99.01점을 맞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팁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나만의 예시 답변을 제가 만들어둬서 시험장에서도 계속 시험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보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시책 공부는 필수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시험 시간에 볼 수는 없고요. 준비하는 동안은 아무 종이도 만질 수 없습니다. 딱 아침에 제출하기 직전까지만 볼 수 있어요. 개별 면접, 즉 심층 면접 준비할 때 도움이 된 거는요. 일단 뭐니 해도 기출입니다. 수능도 기출이 중요하죠. 최대한 많은 기출 문제에 대한 나만의 예시 답변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심층 면접이 창의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격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 변형되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따라서 책에 나온 기출, 그 이외에도 선배분들께 부탁을 드리거나 검색을 해서라도 최대한 더 많은 옛날 기출까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저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그 예시 답변들을 만들어 뒀고요. 이때 예시 답변을 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만들어 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를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시험 때는 제가 기억나는 것 위주로 조합해서라도 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답변을 만들어 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인데요. 기출 이외에도 기출을 스스로 제가 변형을 해봤고요. 이 스터디원들과 기출을 변형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 예상 문제들에 대한 저만의 답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페이지 A4 용지에
나눠서 단을 두 단으로 나눠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제 예상 질문 그리고 예상 답변 근거를 3가지씩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제가 실제로 예상 문제로 만들었던 질문이 2개나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말할 때 당황하지 않고 만들어뒀던 근거 여러 가지 중에서 3가지를 골라서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할 때 근거는 3개 이상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실제로 제가 스터디원들과 연습을 하다 보면 근거를 2가지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만약 3개의 답변, 즉 3개의 근거를 이야기하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3개나? 하고 당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근거를 몇 가지 이상 말하라는 조건이 없더라도 연습할 때에는 3가지 이상 이야기하는 연습이 시험장에서 응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나만의 교직관과 학생관을 구분해서 확립해 두어야 돼요. 저 때 제 심층 면접에서도 교직관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교직관이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냐, 즉 안내자로서의 교사가 되고 싶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교사가 되고 싶다가 교직관이고요. 학생관은 학생들을 어떤 학생으로 성장시키고 싶다, 즉 협동하는 학생들 또는 배려하는 학생들,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교실에 존재하는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요소를 말해두는 겁니다. 따라서 교직관과 학생관을 똑같이 만들지 말고 구분해서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에서도 실제 심층면접 때 교직관을 물어볼 때에도 교직관과 학생관을 나누어서 학생관도 마지막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제가 교직에 대해, 교육에 대해 평소에 심오하게 생각해 왔음을 좀 더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네요. 5번째로 간단한 질문에도 2갈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실제 시험 때 자긴 조건을 다 채운 것 같은데 채점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카페에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2갈식으로 말을 안 하고 저는 뭐 했고 뭐 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해당해요. 따라서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 둘째 뭐, 그 다음에 그 첫째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 그리고 둘째 근거에 대한 내용 정리, 이런 식으로 2갈식으로, 논술 쓸 때도 2갈식으로 썼었죠. 그 논술을 말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언제나 2갈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6번째,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별표 100개. 수업 실력만 녹화하지 말고 심층 면접도 녹화하고 다시 보셔야 돼요. 저도 이걸 까먹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심층 면접을 혼자 연습하다가 녹화해 봤는데요. 제가 수업 실력 때 가지는 태도적인 단점이나 말의 습관 같은 것이 심층 면접에도 녹아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을 하다가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녹화해 보니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서로 스터디원들과 스터디할 때도 심층 면접보다 수업 실력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층 면접은 촬영하고 함께 피드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심층 면접 또한 수업 실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 따라서 녹화하고 다시 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수업 실력과 나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실력과 수업 나눔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먼저 요약을 해두었어요. 나올 만한 또는 플러스 될 만한 조건들을 미리 반영해서 수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때 플러스라는 거는 굳이 문제에는 인성을 강조하라는 조건이 없지만 인성 요소에 대해 언급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인성적인 측면까지 강조하는 좋은 교사로 채점하실 때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평소의 수업에도 항상 반영해서 매 수업의 만능 틀처럼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 시간 준비할 때 도움이 됐던 거는요. 저는 하나의 만능틀을 외우지 않았어요. 최대한 많은 만능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보면 친구들이 재밌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수업마다 조금씩 제가 만능틀에서 봤던 좋은 요소들을 넣어보고 피드백할 때 좋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들을 조합해서 시험 때 그리고 시험 전 한 5일 정도 그 조합한 걸로 연습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서 활용하고자 했어요. 하나의 만능틀만 연습하다 보면요. 만약 시험에서 당황스러운 조건이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만능틀에만 끼워 맞춰서
연습 끼워 맞춰서 실제 시험에서 실현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당황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좀 더 다양한 만능틀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당황하지 않고 이 부분에선 이걸 가져오면 되고 이 만능틀에선 이 부분을 가져와서 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만능틀을 공부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의 교직관, 학생관, 앞에서도 언급했죠? 이것을 투영한 수업으로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 수업 나눌 때 교직관과 학생관을 물어봤을 때 제가 외워둔 것을 한 번에 쫙 쏟아낼 수 있을 정도로 제 교직관과 학생관을 투영한 수업을 저만의 만능틀로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즉 만능틀이라는 게 글자 하나하나를 다 외워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교직관과 학생관은 제가 외워둔 아니면 제가 봐둔 어떤 만능틀에든 넣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관을 협동하는 걸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업에마다 학생들이 협동하는 것, 그 협동한 것에 대한 칭찬, 그리고 협동이 흩어지는 사건을 수업에 늘 넣었고요. 그리고 그 협동이 흩어진 사건을 다시 협동하는 반으로 모으고 칭찬하는 과정을 수업에 늘 반영하고자 했고요. 또 저만의 교직관으로는 안내자로서의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의 발화를 최대한 적게 하고 학생들이 협동해서 또 학생들의 보충 발표 등으로 학생들의 발화를 통해서 수업을 구성해 나가는 모습을 모든 수업에서 반영해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성 요소 그리고 수준별 피드백 제공 등 조건이나 나눔에서 늘 언급되는 그리고 쉽게 언급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은요. 모든 수업에 반영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이 수준별 피드백 제공 이거는 순회지도에서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순회지도에서 저 스스로 민서는 낮은 수준의 아이로 하고 또 형식이는 좀 더 공부를 잘하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할 수 있는 학생,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름도 정해놓으셔야 편해요. 정해놓고 이거는 수업마다 제가 연습하는 모든 수업마다 연습을 해서 입에 좀 더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 때도 자연스럽게 로봇처럼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나눔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인데요. 수업 실련보다 수업 나눔이 더 만능틀을 활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실련 만능틀은 없었지만 수업 나눔 만능틀은 있었습니다. 제가 나올 만한 질문들을 아까 심층 면접에서처럼 제가 나올 만한 질문들을 쫙 정리하고 이것도 2개 단으로 나눠서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3가지씩 근거를 만들어 뒀어요. 그랬더니 실제 수업 나눔 문제도 제가 거의 해봤던 거에서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이미 말했던 거니까 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말하는 식으로 사실 시험장에 가면요. 제가 수업 실현했던 내용들이 다 떠오르지 않아요. 너무 떨려서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수업 나눔을 늘 비슷한 답변들을 근거들을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해두고 제가 그게 10가지를 준비했다고 해서 10가지가 시험장에서 떠오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10가지를 준비하면 3, 4가지는 떠오를 테니까 최대한 많은 근거들을 떠올려서 저만의 연습장에 정리해 둔다면 시험 때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시간을 채울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수업 실련이 만약 부족했어요. 제가 조건을 맞추지 못했거나 아니면 평가하는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요. 수업 나눔 때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련한 부분이 제 수업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어필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은 매일 아침마다 독서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상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빛나라, 별나라를 통해서 저희의 학생들의 스스로 평가를 넣어서 자기 평가로 모든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는 저는 매일 수업 직전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에서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은지 짝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하브루타 수업 방식을 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수업 실현 조건이 전개 부분부터라서 그 부분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실제 제 교실에서는 이런 점을 강조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준다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수업 실현이라는 것이 제가 실제로 저희 교실이 있고 제가 담임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교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고 나만의 교실을 머릿속에 구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니까 이 수업 나눔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조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그 조건에 대해서 늘 우리 교실에서는 하고 있고 내 교육관이나 학생관의 일부라는 것을 수업 나눔 때 강조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스터디 할 때마다 서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나눔 때 헷갈리지 않도록 수업 실연에서 언급하는 학생 이름이나 학급 경영 방침을 정해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우리 학급 모든 규칙 이런 거 설정하시는 분 정말 많을 거예요. 뭐 사이다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정말 많은데 그런 거 시험 때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 실연에 잘 해놓고 수업 나눔 때 저희 학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그 수업 실연의 진정성이 줄어들거든요. 따라서 이 학급 경영 방침 또한 늘 딱 정해놓고 연습을 해야지 실제 수업 실연에서도 그리고 수업 나눔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저는 민서를 위해 이걸 준비했고 크리스티나를 위해 이걸 준비했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항상 내 수업에 준비되어 있는 교사로서의 면모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현재 상황을 반영한 수업을 꼭 연습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저는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따라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같은 수업도 코로나19 반영 버전과 미반영 버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연습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학생들 연습하시는 후배님들 영상을 받아보니까 다들 코로나19를 반영해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어디에 받으실 때에도 한 문제를 코로나19 반영 상황과 미반영 상황으로 나눠서 연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인성, 참여, 평가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마시고요. 수업 때 또는 수업 나눔 때, 심층 면접 때 뭔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면접 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고요. 제가 만약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상입니다.